미우라 세초코 할머니는 94세이며 60년 동안 자색 고구마 한 그릇 된장국 여주 잎이 몇 장이라는 동일한 아침 식사를 해왔습니다. 그녀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단 프로그램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항상 먹어왔던 것을 먹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그녀의 혈압은 수축기 118, 이왕이 74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이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주 전형적인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일 동안 이러한 식습관을 채택했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츠코 할머니가 직관적으로 해온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부터 오키나와식 식단으로 바꿀 때 주차별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과학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 역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소를 더 많이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내 세균, 염증 수치, 혈압, 혈당 수준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24시간 이내에 시작됩니다. 이 내용을 적어두시거나 적어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두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은 섭취하는 음식을 바꿀 때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주차별 로드맵이기 때문입니다. 4주, 4개의 뚜렷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30일째가 되면 혈액검사 결과의 변화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세츠코 할머니와 똑같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구마 69% 고기는 거의 없고 하루에 겨우 1800칼로리를 섭취하는 것. 그것은 1950년대 이전 오키나와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식단의 구조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복합 탄수화물 비율이 높고 탄수화물 대비 단백질 비율이 매우 낮으며 식물성 섬유질이 풍부하고 가공식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대략 탄수화물 10대, 단백질 1의 비율입니다. 이 10대 1이라는 특정 비율은 동물 모델의 수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긴 수명을 만들어낸다고 밝혀낸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저탄수화물도 고단백질도 아닙니다.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바탕으로 한 10대 1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한 지 24시간 이내에 장에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데이비드 데이빗과 그의 동료들이 2014년 네이처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단 변화 후 단 하루 만에 장내 미생물 군집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후도 한 달 후도 아닙니다. 단 하루입니다. 가공식품을 먹고 번식하는 박테리아가 경쟁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개체군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장내 생태계가 이미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3, 4일째가 되면 일부 사람들은 복부 팽만감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나쁜 징후가 아닙니다. 고구마, 여주 두부, IP 채소에서 섭취하는 섬유질의 양이 현대인의 장이 익숙해져 있는 양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박테리아가 적응하는 데는 5일에서 14일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 복부 팽만감이 해소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장입니다. 첫째 주에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은 혈당 안정화입니다. 이 식단의 기본 식품인 고구마는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저항성 전분과 섬유질의 결합체입니다. 이 조합은 포도당 흡수를 늦춥니다. 흰 빵이나 흰 쌀밥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미국 생활습관의학회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의 교차 시험에 따르면 자연 식물식을 단 일주일만 유지해도 제2형 당뇨병 참가자의 인슐린 저항성이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49%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면 혈당이 요동치는 것을 멈춥니다. 더 이상 오후 중반에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간식거리를 찾게 만드는 오후 3시의 피로감도 사라집니다. 에너지 수준이 더 평탄해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 평탄하다는 것은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 저하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점심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오키나와식 식습관은 바로 그것을 없애줍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말입니다. 둘째 주가 되면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가 혈액 속에서 일어납니다. C 반응성, 단백질 C, 알피는 의사가 전신 염증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2022년 뉴트리언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한겸증 식단을 7일만 유지해도 CRP의 유의미한 감소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7일입니다. 오키나와 식단은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한겸증적인 식단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와 아이피 채소에서 나오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플라보노이드가 많으며 소량의 생선에서 얻는 오메가3, 두부와 된장에서 얻는 대두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으며 베타카로틴 수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수치가 너무 높아서 오랫동안 오키나와에 거주한 사람들의 피부는 고구마 섭취로 인해 옅은 주황색을 띠기도 했습니다. 2021년 PMC의 한 연구는 혈장 베타카로틴의 증가가 CRP 수치의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600이 명예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18개 임상시험의 2025 연 메타 분석에 따르면 한겸증 시기 중재가 수축기 및 이왕이 혈압 LD, 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고감도 시 RP 모두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은 여러분이 타오르고 있는지도 몰랐던 불을 끄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에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수면이며 그 메커니즘은 실로 정교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 인슐린 분비는 트립토판이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돕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전구체이고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전구체입니다. 고구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회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일종의 멜라토닌 전달 시스템입니다. 2024년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의 연구에 따르면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불면증 발생률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식단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둘째 주가 끝날 무렵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잠들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30일 이상 걸리겠지만 피부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인 과정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두부와 된장에 함유된 대두 이소플라본은 피부 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제1형 콜라겐, 제사형 콜라겐, 엘라스틴, 피브릴린 1의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염증이 줄어든다는 것은 특히 얼굴의 부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트륨 감소만으로도 그 이유의 일부가 설명됩니다. 셋째 주가 되면 장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ASM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 섭취를 늘린 지 2주 후면 장내 미생물 군집의 구성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대사 건강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인 퍼미큐테스 대 박테로이데테스의 비율이 바뀝니다. 퍼미큐테스는 감소하고 박테로이데테스는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날씬한 체성분 및 더 나은 대사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셋째 주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뷰티르산 부티라테의 생성입니다. 고구마의 저항성 전분은 특히 대장에서 뷰티르산 생성을 촉진합니다. 뷰티르산은 단쇄 지방산으로 장벽을 둘러싼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한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벽의 무결성을 강화하고 전신의 염증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항성 전분과 장내 미생물 군집에 대한 2024 년 리뷰에 따르면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프리바이오틱 지수와 특히 비피도박테리움 개체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주가 되면 여러분의 장은 단순히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재건된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체중 감소도 눈에 띄기 시작하지만 이는 칼로리 제한이나 의지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키나와 식단은 하루에 약 1785 칼로리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서양식 식단은 2200에서 2500 칼로리에 달합니다. 섬유질과 복합 탄수화물의 섭취가 실제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배고픔 없이 하루 400에서 700 칼로리의 자연스러운 결손이 발생합니다.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실린 혈당 부하 감소 식단 연구에 따르면 4주 이내에 측정 가능한 허리둘레 감소가 나타났으며 대조군이 0.5cm 미만인 것에 비해 실험군은 약 2cm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혈당 부하 식단에서는 저지방 식단보다 휴식기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가 적었습니다. 신진대사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체지방량을 잃고 있는 것이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신진대사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이것은 급격한 붕괴가 아닙니다. 랜시스 당뇨병 및 내분비학, 랜시스 다이아베티스 앤드 엔도크라이놀로지에 발표된 칼레리 임상시험에 따르면 12%의 칼로리 제한만으로도 유의미한 체지방량 감소가 나타나며 감소한 체중의 71%가 지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키나와 방식은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칼로리 제한을 이끌어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저에 있는 통합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전체 시스템이 납득될 것입니다. 오키나와 식단은 어떤 단일 슈퍼푸드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율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10대 단백질 1.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커니즘입니다. 르쿠테르 르쿠터와 그의 동료들은 2016년 나이와 노화 Age and Aging 저널에서 실험동물의 장수를 위한 최적의 단백질 대 탄수화물 비율이 약 1대 10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오키나와 식단과 거의 동일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로 고구마 약간의 쌀, 약간의 콩, 그리고 소량의 생선을 먹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율은 특정한 역할을 합니다. 칼로리 제한과는 독립적으로 대사 건강 지표를 최적화합니다. 동물 연구에서 칼로리를 동일하게 유지했을 때도 10대 1의 비율은 고단백질 대안보다 더 나은 대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하이오에 사는 55세의 사람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표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몇 주에 걸쳐 복합 탄수화물은 늘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줄이며 가공식품은 극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비율을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접할 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첫 주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목록에 있는 모든 음식을 삽니다. 월요일에 낯선 요리 3가지를 만듭니다. 수요일쯤 되면 벅차다고 느낍니다. 금요일이 되면 다시 원래 알던 식단으로 돌아갑니다. 올바른 접근법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이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1주차와 2주차는 기초만 다집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고구마를 주 탄수화물로 섭취하십시오. 한 끼 식사에 두부나 된장을 추가하십시오. 평소에 먹던 가공 간식을 이 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3주차와 4주차는 증폭기입니다. 여주를 도입하거나 여주를 구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짙은 IP 채소를 도입하십시오. 일주일에 2번 소량의 생선을 추가하십시오. 단백질 비율을 의도적으로 바꾸십시오.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에 집중하십시오. 5주차 이후에는 전체 그림을 완성합니다. 10대 1의 비율이 여러분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패턴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절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이 시스템의 음식들이 실제로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된장국, 두부, IP 채소, 그리고 가끔 먹는 생선으로 구성된 1800칼로리를 섭취하면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충분히 먹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오키나와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고도 그들의 음식 문화에 구축한 구조적 이점입니다. 잠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멈추겠습니다. 숫자로는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북부 언덕에 위치한 오기미 마을대로는 장수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의 노인들은 계획에 따라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라나는 작물의 리듬에 따라 식사합니다. 텃밭에서 캔 고구마, 제철에 나는 여주, 동네 상인이 파는 두부, 배가 들어올 때 구하는 생선. 재료가 단순하기 때문에 식사도 단순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오래 산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저 점심 식사로 생각합니다. 그 마을과 오키나와 대부분의 지역에는 모아이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규모 친구 모임 때로는 이웃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모아이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울타리가 음식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생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외로움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진정한 공동체는 그 반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식단 프로토콜의 부가적인 요소로서가 아닙니다. 오키나와 시스템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음식과 사회 구조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식사는 공동체적이었습니다. 리듬은 공유되었습니다. 이 관습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관계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식단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있어 중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이 일을 하고 혼자 시작하고 슈퍼마켓에서 낯선 재료를 사고 텅 빈 주방에서 요리한다면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식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화요일에 고구마 레시피를 시도해보는 배우자. 좋은 두부 브랜드를 발견했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친구. 이 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봐주는 사람. 6명으로 구성된 모아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거나 호기심을 갖거나 여러분이 적응해 나가는 동안 일주일에 2번 기꺼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해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정보를 통해 식단을 유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화를 통해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먹고 같은 것을 재배하고 같은 요리를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지만 더 작은 버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나누는 식사. 여러분이 이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한 사람. 혼자서 장을 보지 않는 한 번의 장보기. 그것이 바로 CRP 차트와 뷰티르산 연구가 보여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혼자만의 프로젝트가 아닐 때 더 잘 작동합니다. 단계적 도입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은 5개의 블루존 중 하나이자 아마도 가장 완벽한 과학적 문헌이 뒷받침되는 오키나와 시스템입니다. 블루존 바디 리셋은 하나의 90일 프로토콜로 5개 지역을 모두 다룹니다.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사르데냐, 니코야 로마, 린다 이카리아까지 포함합니다. 매주 장보기 목록, 식단 계획,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출력 가능한 트래커가 포함된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PDF 형식입니다.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휴대폰 태블릿 또는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기기로든 읽을 수 있습니다. 타이브이로 시청하고 계신다면 화면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스캔하시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블루존 바디 리셋. 설명란의 첫 번째 항목에 있는 단일 링크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 시스템을 위한 장보기 목록은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문 매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인 고구마. 어떤 품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색 고구마를 구할 수 있다면, 자색으로 없다면 주황색 고구마로 하십시오. 동네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습니다. 두부. 요리용으로는 단단한 두부. 국이나 드레싱용으로는 연두부. 어떤 브랜드든 상관없습니다. 비용 대비 단백질 비율이 엄청납니다. 된장. 수입식품 코너나 아시아 식품 코너에 있습니다. 적된장, 백된장 모두 괜찮습니다. 한 통이면 한 달은 먹습니다. 짙은 잎채소, 시금치 케일, 청경채 등 이번 주에 가장 신선하고 저렴한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마트에서 판다면 여주를 사시고 없다면 굳이 얽매이지 마십시오. 현미나 보리. 흰 쌀은 안 됩니다. 섬유질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풋콩. 신선한 것이든 냉동이든 영양가는 같습니다. 정어리나 고등어 통조림. 저렴하고 오메가3가 풍부한 작은 생선입니다.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구할 수 있다면 다시마나 김. 선택사항이지만 저렴하고 영양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목록입니다. 8가지 품목입니다. 대부분은 아마 근처 슈퍼마켓에 이미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치 식단에 드는 총 비용은 대부분의 마트에서 1인당 $60 미만입니다. 이제 단계적 도입입니다. 1주차와 2주차. 기초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적어도 한 끼는 고구마를 드십시오. 한 끼는 평소 먹던 단백질 공급원을 두부로 바꾸십시오. 이번 주에는 된장국을 2번 끓이십시오. 6분이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이 이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장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3주차와 4주차. 증폭기를 추가하십시오. 짙은 잎채소를 하루 한 끼가 아니라 2끼에 도입하십시오. 일주일에 2번 정어리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추가하십시오. 아침 식사를 식물성 위주로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된장국을 곁들인 보리밥 한 그릇이나 남은 고구마 잎채소 몇 장을 곁들여 보십시오. 5주차 이후 전체 시스템. 이 시점이 되면 계산하지 않고도 10대 1의 비율로 식사하게 됩니다. 고구마 채소 두부가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생선은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2번 먹는 리듬이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보기 목록을 보십시오. 지금 주방에 이미 있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마 시금치 또는 생선 통조림. 그중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오늘 밤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개별 음식이 아닙니다. 비율입니다. 흰빵 대신 고구마를 먹을 때마다 비율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햄버거 대신 두부를 먹을 때마다 비율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관되게 비율을 이동시키면 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최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더 이상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계속 먹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 구조를 자리 잡게 하는 데는 단 몇 주면 충분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오키나와식 식사 후 24시간 이내에 장내 미생물 군집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장의 박테리아는 이미 다른 음식 환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5일에서 7일째가 되면 혈당이 안정화됩니다. 오후의 에너지 저하를 유발하던 인슐린 급증이 둔화됩니다. 극적이지는 않지만 측정 가능할 정도로 수면의 질이 약간 좋아집니다.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이 대체된 정제 탄수화물보다 세로토닌, 멜라토닌 경로에 더 일관되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0일째가 되면 전신 염증 지표인 CRP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시작된 것입니다. 불길이 서서히 꺼지고 있습니다. 혈장 내 베타카로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염증과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조금 덜 적대적인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장보기를 마친 후 3주 차가 되면 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퍼미큐테스 대 박테로이데테스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뷰티르산 생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구마의 저항성 전분이 대장에서 만들어내는 단쇄 지방산에 의해 장벽이 안쪽에서부터 치유되고 있습니다. 체중도 약간 줄었을 텐데 이는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21일에 걸쳐 하루 400-500칼로리의 자연스러운 결손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30일째가 되어 검사를 해본다면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칼로리 제한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혈압은 일부 약물이 만들어내는 것과 맞먹는 범위, 즉 수축기 약 6 이상이 약 3 정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3개월 평균 혈당인 당화혈 색소 HbA1c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추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닙니다. 한 달만 더 지나면 유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진대사율은 보존된 채 체지방량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30일 동안 이 식습관을 일관되게 채택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증거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짧은 당부 말씀. 이것은 과학이지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혈압약이나 인슐린 또는 식단 변화에 반응하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변화는 실제이며 복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츠코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 중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CRP나 뷰티르산 10대 1의 비율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적당하다고 느끼는 양만큼 먹었을 뿐입니다. 과학이 그녀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뒤늦게 따라잡은 것입니다. 오늘 밤 고구마 하나를 삶으십시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이 유용했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장보기 목록 중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리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0일 후면 여러분의 생체 리듬도 그것을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단순한 재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묻어두려 했던 역사와 과학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어봅시다. 장수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